한번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이 페이지에 테마사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있어 없어요?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예를 들어 10% 상승할 때 자, 수요량은 1%밖에 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걸요 비탄력적. 읽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의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걸 의미합니다. 얘보다는 얘가 뭐라고요?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수요량이 무한대로 크게 변하는 거를요 완전 탄력적이다. 무한대 나오면 다 뭐예요? 완전 탄력적.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극단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완전 탄력적. 3번에 대체재가 있는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는 자, 탄력적이 된다. 뭐라고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최근 7년 이내에 전부 다 본 시험들입니다. 요거를 전부 다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문제를요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이것도 어디서 나옵니다. 문제 이렇게 한 번에다 모아놨죠? 모아놨어요. 그럼 요것만 풀 줄 아시면요 거의 90%는 다 이해하는 겁니다. 나머지 연습만 하면 돼요. 무한 연습하고요 연습만 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A 문제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는데 여기 한 번에 딱 이게 다네. 요거만 이해하시면 90% 이상 이해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연습만 좀 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 같은 거. 되셨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이 4번 볼게요. 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하여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비탄력적이다. 주거용이 더 탄력적이면 상대적으로 상업용, 공업용은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할 경우에 더 탄력적이다.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화할수록 점점점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이다. 장기가 될수록 어떻다고요? 탄력적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기가 될수록 뭐라고요? 탄력적.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볼게요.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도는 커진다. 자, 용도 전환이 용이하다. 그럴 경우는 탄력적이 되죠. 탄력적일수록 일보다 크고 비탄력적 일보다 작죠. 그러니까 탄력적일수록 탄력도는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탄력도는 어떻다고요? 작다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크다 해줘야 돼요. 뭐라 한다고요? 크다. 자, 그 다음에 이 8번 볼게요.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자, 그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완전 이걸 탄력적이라고 하죠. 완전 탄력적일 경우는 수평의 형태로 해줍니다. 이렇게 가격 수량. 그러면 물어보는 게 뻔합니다. 공급이 이렇게 그려지는데 공급이 증가한다고 치자. 증가는 오른쪽이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으니까 가격은 변했어 안 변했어요? 안 변하고 균형량만 증가했네요. 자, 읽어볼게요. 자, 거기에 8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임대료는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균형 거래량 어떻다고요? 증가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 9번부터는 이제 여기까지 요 정도 정리하고 제가 나중에 요약집을 말풍선 해가고 이렇게 해서 다 드릴 거니까 암기하도록 하시면 돼요. 그냥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풀면은요 답이 안 나와요. 힘듭니다. 문제가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그냥 암기하고 들어가는 게 속편합니다. 이거 암기할 수 있죠? 4세대 주장이 4개 세대가 주장하는 게 전부 다 비싸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쉬울게요. 이번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알아볼게요. 몇 장 쭉 넘겨볼게요. 다른 거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자,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입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엘라스티시티, 서플라이 이런 걸 쓰는데, 얘도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어떤 제한은 크게 변할 수 있고 어떤 건 작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백분율 가지고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거는 가격의 변화 1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공급량의 변화율 이렇게 해서 가격이 10% 변할 때 공급량이 크게 변하는 거를요 탄력적, 작게 변하면요 비탄력 이렇게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여기서는 요거는 이런 게 요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하니까 항상 마이너스 나오죠. 마이너스 무시하려고 절대값 씌웠지만 얘는 그게 아닙니다. 얘는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하죠. 항상 그냥 플러스가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두 개 들어가면 뭘 바뀐다고요? 플러스 바뀌기 때문에 항상 뭘로 나와요?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 씌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씌워도 상관없습니다. 어쨌거나 씌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가만 놔둬도 항상 뭐예요?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마시면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전부 다 이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세요. 부호 무시하고 답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해석만 할 줄 아셔야 돼요. 가격과 수요량은 반대로 움직이죠. 얘는요 가격과 공급량 같이 움직인다. 이건 아셔야 돼요. 아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볼게요. 한 3가지 정도. 요것도 한 3가지 정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 3가지.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한 80%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얘는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반응했어요? 민감하게. 그러니까 80을 10으로 나니까 8이니까 1보다 커요, 작아요? 그 다음에 걸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요 2%만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이 둔하게 반응했어요?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그래서 2를 10으로 하니까 0.2니까 1보다 작습니다. 이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도 딱 10%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똑같이 변했어, 안 변했어요? 변했죠. 이거를요 이거는 1이 됩니다. 1일 경우를요 단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단위 탄력적. 자, 그래서 뭐 어렵지 않은 얘기인데 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가격이 10% 변했을 때 공급량이 더 크게 변하는 거를요 탄력적, 작게 변하면요 비탄력적, 똑같이 변하는 걸요 단위 탄력적이 됩니다.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의 형태로 그려볼게요. 그림의 형태. 한 놈, 얘는요 두 놈 딱. 요 지역은요 건축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이 지역은요 인허가 받기가 용이하지 않답니다. 그러면 가격, 이거는요 공급량, 가격 공급량인데 지금까지는 공급선 어떻게 그렸습니까? 대충 45도 이렇게 그렸죠. 근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런 경우는요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이 지역은요 아파트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좋아지면 여기다 아파트 더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가격이 좋아지면 더 많이 지으려고 하죠. 근데 공급량이 무지막지하게 증가했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팍 증가했죠. 무지막지하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 안 내줘? 잘 내주니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지역을 보겠습니다. 이 지역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증가했어 안 했어요? 자, 이렇게 올라도 조금밖에 안 늘어났죠? 왜냐하면 시청에서 인가를 내줘 안 내줘? 잘 안 내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이걸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자, 이런 경우는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했죠? 이걸 뭐라고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굳이 숫자로 한다면 얘는 10% 올라갈 때 한 80% 늘려고 하죠. 그러니까 8이니까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 이런 거를요 탄력적이다. 얘는요 10% 올라가니까 2%만 늘리려고 하죠. 0.2니까 1보다 작다 해줍니다. 뭐보다 작다고요? 1보다 작다.
일보다 큰 거를요, 탄력적. 일보다 작은 걸요,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러면, 자, 다소 이제, 자, 지금부터 하늘에서 비가 내려온 형태를요, 비탄력적. 이런 경우를요, 탄력적이 됩니다. 그러면 다소 극단적인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가격이 조금 올라가도 무지하게 늘어났죠? 그러면 아예 수평의 형태로 그려볼게요. 무슨 형태라고요? 수평. 자,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얘는요, 가격이 눈꽃만치만 올라가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증가하는 겁니다. 거꾸로 눈꽃만치만 하락하려 하더라도 무한대로 줄이겠다. 하나도 공부 안 하겠다는 얘기죠?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극단으로 변하는 겁니다. 요거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건 맞아, 안 맞아요? 탄력적으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건 맞아, 안 맞아요? 맞는데 너무 지나쳐, 안 지나쳐요? 지나치죠? 이걸요, 완전 탄력적이집니다. 완전 탄력적. 그래서 얘는요, 가격이 눈꽃만치만 0.0001%만 올라가려고 해도 무한대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무한대를 뭘로 놔도 무한대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무한대.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다. 이렇게 합니다. 이번에는 얘는 가격이 올라가도 조금밖에 안 늘어났죠? 그러면 아예 수직의 형태로 그려보겠습니다. 수직의 형태.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려지나요? 이렇게 그려지는데 얘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죠? 더 이상 늘어서 안 늘었어요? 안 늘어났네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 변화에 상당히 둔하게 반응했는데 이걸 비탄력적으로 반응한 건 맞지만 너무 심해요, 안 심해요? 심해져. 이걸요, 완전 비탄력적. 뭐라고요?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는 완소남이었는데 지금 뭐라고요? 완전 비호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자, 지금 안 웃잖아요. 한번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가격이 10%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량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10%가 올라간 것도 아니죠? 0이잖아요. 그러니까 0을 뭘로 놔도 0이 됩니다.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라고요? 0이다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자,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요걸 원점 해줍니다. 원점부터 출발한 직선의 경우 있죠? 요거를요, 뭐라고 하냐면 단위 탄력적 해줍니다. 무슨 탄력적이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이게 왜 단위 탄력적입니까? 단위 탄력적일 때는 탄력도가 1이 되는 겁니다. 탄력도는 얼마라고요? 1입니다. 어쨌거나 원점부터 출발한 직선의 경우 있죠? 이걸 단위 탄력적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가격의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 항상 같아집니다. 같아져요? 이거 왜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해하려면 요거를 이해하려면 대학교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4년 동안 공부하고서 이해하실래요? 아니면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암기하실래요? 암기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데 어쨌거나 원점부터 출발한 직선의 경우 있죠? 이때는 뭐라고요? 단위 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러면 1,500만 원, 안 들어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그 직선의 수직의 경우를요, 완전 비탄력적. 수평의 경우를요, 완전 탄력적. 그리고 원점부터 출발한 직선의 경우를요, 단위 탄력적. 정리할 수 있나요? 그러면 어떤 경우는 탄력적, 어떤 거는 비탄력적인가 보겠습니다. 이건 주로 문제 나오는 것만 좀 기억하세요. 109페이지. 109페이지 아래쪽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 있어, 없어요? 있죠. 1번에 단기는 비탄력적인데 장기는요, 탄력적이다. 자, 보세요. 단기적으로는 비탄력적인데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변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싶은데 6개월로 잡고 얘는요, 3년 잡아요. 6개월 동안에 아파트 짓는 게 쉬워요, 어려요? 6개월 동안 어떻게 아파트 짓습니까? 거의 안 늘어납니다. 근데 3년 정도라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1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제품일수록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얘는 생산기간이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기간이 얘는요, 짧다. 생산기간이 어떻다고요? 짧다. 얘는요, 생산기간이 길다. 자, 예를 들어
자, 이거 현대 미포조선 여기서 배를 만드는데 이거는 어선이라고 치자. 어선. 요거는요 유조선이라고 치자. 유조선. 그러면 어선 같은 경우는 덩치가 커요, 작아요? 유조선에 비해서 작죠? 유조선에 비해서. 그러니까 얘는 한 달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치자. 근데 유조선은 덩치가 커요, 작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대 만들 수 있다 치자. 그러면 둘 다 1년으로 잡아요, 측정 기간을. 그러면 1년 동안에 어선 가격이 오르면 한 12대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얘는요 유조선 가격이 오르면 한 대밖에 못 늘리는 거죠.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짧을수록 탄력적,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길으면요 비탄력적, 이렇게 됩니다. 할 수 있죠? 자, 다른 것들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거의 안 물어보니까. 그 다음에 자, 거기 5번 볼게요. 대체 가능성이라든가 용도 변경에 대한 공적 규제가 강화될수록 자, 비탄력적이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얘는요 용도 전환이, 용도를 전환하는 게 용이하다 할 수도 있고, 얘는요 용도를 전환하는 게 용이해요, 안 해요?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택지의 지금 옛날에는 이게 딱 떨어졌죠? 그럼 발로 톡 차고 딱 잡았는데 지금 제가 감각이 떨어져서 이 떨어지는 모습을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질 못해갖고. 지금은 어쩌 나중에 안 씁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하고. 완전 비호감 됩니다. 제가 옛날에는 완전 뭐라고요? 완소남 했는데 지금은요 완전 비호감. 어쨌거나 자, 택지 가격이 좋아졌으면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하려고 하는데 얘는 자, 이 공법상 규제 같은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도 전환이 쉬우면 많이 늘릴 수 있는 거죠. 근데 택지 가격이 좋아지면 농지를 택지로 바꾸려고 하는데 자, 이 공법상 규제 같은 게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급을 늘릴 수 있어, 없어요? 거의 못 늘린답니다. 그래서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요것도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쉽고, 나중에 쉽고, 그 다음에 생산 기간이 짧고, 쉽고 짧고, 장기일수록 탄력적이다. 자, 요거는 측정 기간이 장기란 얘기고, 요거는요 생산 기간, 생산에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 기간이 짧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쉽고 짧고 뭐라고요? 장기일수록.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볼게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양이 많아서. 자, 어디냐면요 거기 9번 한번 보겠습니다. 9번 찾으셨나요? 뒷페이지 9번. 그러니까 이 뒷장의 9번 찾으셨나요? 생산에 소요된 기간이 길다. 그러면 유조선 생각하시면 돼요. 유조선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다고요? 비탄력적이다. 그 옆에다가 해설도 적어놨어요? 안 적어놨어요? 그 옆에 해설 적어놨죠? 정답하고 적어놨잖아요. 친절하게. 그죠? 그 다음에 자, 이 10번 볼게요.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됐다. 그러면 어려워졌다는 얘기예요? 쉬워졌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지면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하여 비탄력적이 된다. 맞죠?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공급의 가격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런 거를 비탄력적이고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이죠? 그러면 물어보는 게 뻔합니다. 수요가 증가한다고 치자. 수요가 증가하는 우측에 좌측이에요? 우측 딱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은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는데 거래량은 균형량은 불변이네요. 불변이죠? 그래서 자, 공급이 가격에 대하여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해도 균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는 변하지 않는다고요? 균형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정도만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쉽고 짧고 어떻다고요? 장기일수록. 이렇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거 지울게요. 마지막으로. 지워도 되죠? 자, 마지막 테마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교재 거꾸로 돌아올게요. 돌아오셔서, 자,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 104페이지의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오른쪽에 있네요. 오른쪽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자, 교차 탄력성 이렇게 하는데 이 두 놈은요. 이 두 놈은 이 부호를 무시하면 안 돼요. 부호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얘는 플러스가 나오냐, 마이너스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호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렇게 하시고 얘는요. 자, 이렇게 볼게요.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이것도 백분율로 계산합니다.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여기서 말하는 교차라는 것은요. 주변에 있는 타 재화의 가격을 얘기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자, 요게 변할 때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인 해당 재화의 소비량의 변화율. 요걸 뭐라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해줍니다. 그거 적어본다면 자, 주변에 있는 타 재화의 가격의 변화율분의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해당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율. 요걸 얘기합니다. 자, 얘는 부호를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대리에서 그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소득이 증가해야 하네요? 증가하니까 자, 신도시 예정 지역의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서로 살려고 안 살려고요? 뭐 이런 건 많이 살려고 하죠, 사람들이 소득이 증가하면. 근데 달동네에는 저급 빌라 이런 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요? 고급 아파트 이런 걸 정상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저급 아파트 이런 거를요 열등제 해줍니다. 그러면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해야 하나요? 증가하죠. 그냥 플러스를 플러스로 하면 플러스가 나옵니다. 뭘로 나와요? 플러스. 근데 열등제 같은 경우는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거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오면 뭐예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상제는 플러스, 열등제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옵니다. 나중에 연습하시고 계산은 이번에는 요거 보겠습니다. 자, 요번에 오비 맥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변에 비슷한 게 하이트 맥주가 있다고 치자. 이 두 가지를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대체제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얘 입장에서 이런 걸 대체제, 얘 입장 이런 걸 대체제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항상 프림을 타먹는다고 치자. 모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러면 얘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요? 보완제 관계가 있습니다. 보완제. 자, 그러면 자, 만약에 대체제인 오비 입장에서 대체제인 하이트의 가격이 올랐다고 치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올랐죠? 그러면 오르면 자, 이 하이트 가격이 올랐죠?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오비는 더 살려고 하죠? 해당 재화는 더 많이 소비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플러스로 하니까 뭘로 나와요? 플러스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그 프림 가격이 올랐다고 치자.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프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사고 덩달아 커피도 덜 살려고 하죠? 얘도 덜 살려고 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오니까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 나옵니다. 여기서는 의미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계산은 연습할 거예요. 나중에 다. 그래서 우리 나눠진 프린트를 볼게요. 프린트물에 2페이지 맨 아래 12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맨 아래 12번 찾으셨나요?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정상제 적어놓으세요. 플러스일 때는 뭐라고요? 정상제. 마이너스일 때는요 열등제. 그 밑에 볼게요. 수요의 소득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일 때는 대체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일 때는요 보완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계산 문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 앞부분부터 다시 할게요. 자, 다시 거꾸로 돌아올게요. 요거 잠깐요.